당신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단 하나의 변수 때문에 전부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세상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 느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일의 날씨, 타인의 마음, 미래의 결과,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감정까지도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무기력해집니다. 확실함을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몽테뉴의 깊은 통찰을 통해 어떻게 불확실성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를 놓아버리면 정말로 삶이 더 쉬워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신화를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거라는 신화 말이에요.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가르칩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갑자기 취소되고 오랜 시간 공들인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고 건강하다고 믿었던 몸이 어느 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배신감, 좌절감, 그리고 깊은 무력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몽테뉴는 자신의 성 꼭대기에 있는 서재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우리 기대와 다를 때 생긴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살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걱정과 후회의 뿌리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니, 통제해야 한다는 착각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통제의 환상은 더욱 강력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랐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완벽한 학벌, 완벽한 직장,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는 위협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확실성은 위협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질서와 통제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함으로써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종종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다 에너지를 소진하고 확실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려다 불안에 빠집니다.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 프랑스는 종교 전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살아있던 사람이 내일 죽고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되는 시대였죠. 그런 혼돈 속에서 몽테뉴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대신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인정했고 그 인정 속에서 이상하게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몽테뉴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연구들은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가 불안장애 강박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 심리학자들이 불확실성 내성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유연하며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삶의 예측 불가능함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가능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몽테뉴가 말하는 것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체념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지만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말을 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기수는 말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때로는 고삐를 당기고 때로는 풀어줍니다. 말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삶과 함께 춤출 수는 있습니다. 이 춤을 추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자기 인식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통제에 집착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 약하고 불완전하고 취약한 그 부분입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은 종종 이 그림자를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약하지 않아. 만약 내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능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죠. 몽테뉴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 모순 불완전함을 숨기지 않고 글로 썼습니다. 어떤 날은 용감하고 어떤 날은 겁이 많다는 것, 어떤 순간은 현명하고 어떤 순간은 어리석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정직함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수용의 힘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자기 수용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많이 통제하는지와 무관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든 병위에 앉아있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일 뿐이라고요. 얼마나 솔직하고 해방적인 말입니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언제 통제하려고 하는지, 언제 불확실성에 저항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할 때, 대화 중에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려고 할 때,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때,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불확실성이 불안을 일으킬 때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때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호흡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이며 동시에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몽테뉴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실천한 자기 관찰은 본질적으로 명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실제 위험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불편함 뿐입니다. 우리는 위험과 불편함을 혼동합니다. 불확실성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안이 사라집니다. 몽테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작은 실험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항상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출근해 보세요. 늘 주문하던 메뉴가 아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게 계획하지 않은 채 주말을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실험들이 당신의 불확실성 내성을 키웁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도 연습으로 강해집니다. 몽테뉴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경험을 하는 것이 그를 더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의미 찾기입니다. 융근 증상 뒤에는 항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것이 정말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요?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요? 이 깊은 욕구들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이상 통제를 통해 그것들을 얻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 직접적이고 진정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몽테뉴는 우정에 대해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 앞에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그 수용이 얼마나 치유적인지를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당신에게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인 것들에 감사할 때 불확실한 것들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몽테뉴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소유보다 경험을 확실성보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에세이를 읽으면 그 행복이 느껴집니다. 불안과 싸우지 않는 사람의 여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의 현종함이 그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7번째 단계는 유머입니다. 내 유머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순과 불완전함을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자비롭게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여길 때 모든 것이 무겁고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우스꽝스러움을 받아들일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며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들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적입니다. 8번째 단계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불확실성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만드세요. 몽테뉴에게는 라보에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너무나 깊어서 라보에티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몽테뉴는 평생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몽테뉴에게 준 것은 엄청났습니다. 진정으로 이해받는 경험,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과 눈치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두 사람 앞에서는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몽테뉴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창조하세요.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요리든 정원 가꾸기든 창조적 행위는 우리를 현재 순간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에 대한 환상 없이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융은 창조적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온다고요. 최고의 예술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름에서 놓아버림에서 나옵니다. 10번째 단계는 자기 자비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통제하려 할 것이고, 여전히 불안해할 것이고, 여전히 저항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에세이에 담았지만 그것을 자책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수용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융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되 그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쉬워질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확실한 것이 더 쉬운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심오한 역설이 있습니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평화를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내 뜻대로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결코 완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반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몽테뉴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하지만
몽테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밤에 잠들려고 애쓸수록 잠이 안 오듯이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에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흐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도교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 애쓰지 않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들게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물이 바위를 어떻게 깎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싸우지 않고 흐를 때 우리는 더 효과적이고 더 평화롭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은 대부분 그저 흘러갔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다고요. 이 문장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말이죠. 그는 우리가 통제를 놓고 흐름에 맡길 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안과 통제로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기회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 개방성입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삶은 종종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의 속담에 인간만사 사형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불확실성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지금 좋은 일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건강 문제, 정치적 혼란.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확실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은 알려지지 않은 것과 노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창의적일까요? 그들은 아직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험하고 놀고 상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많이 압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몽테뉴는 노년에도 아이 같은 호기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항상 질문했고, 항상 의심했고, 항상 배우려 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알려진 것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영웅의 여정에서 영웅은 항상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련을 겪고 변화하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웅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불확실성 속으로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저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몽테뉴는 축복으로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더 진정성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몽테뉴의 에세이가 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요? 그것은 그가 완벽한 철학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하게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순 의심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확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에게서 배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확실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함께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몽테뉴는 시장으로 일했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한 리더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실수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관대해집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타인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려고 애쓰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니? 하지만 우리가 완벽함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비로워집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에도 같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종교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관용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 확신에 차 있고 양쪽 모두 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를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더 현존하게 됩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는 현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보낼까요? 이것은 현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피하는 것은 삶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이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제의 또 다른 형태로 만드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명상을 통해 완벽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것이다. 이것은 명상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통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융근 자아와 자기를 구분했습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이고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전체입니다.
자아는 통제하려 하지만 자기는 그냥 존재합니다. 자아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만 자기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자아에서 자기로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몽테뉴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라는 작은 자아를 넘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많은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 인정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우리를 배움에 열려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면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몽테뉴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사람들에게서,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에세이까지도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더 용감해집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확실성이 용기를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확실성이 없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을 때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몽테뉴는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공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융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한다고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도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 가난, 질병.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번영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이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을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건강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중합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윤군 죽음을 삶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둡게 들리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허비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게 살 것인가요? 몽테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했고 그렇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미래의 환상에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 자유, 실수할 자유, 배울 자유, 변화할 자유. 몽테뉴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자도 유명하지도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연결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통제의 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확신에 찬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불확실한 인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몽테뉴의 에세이가 그토록 감동적인 이유는 그 안에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수백 년을 넘어 우리에게 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확실성,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몽테뉴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통제를 조금 놓아보세요.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 보세요.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인간이어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아마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요. 불확실성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하고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춤추세요.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불확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당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일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그 말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니 불확실성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고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삶과 함께 춤추세요. 몽테뉴처럼 융처럼 그리고 당신답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불확실성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내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여러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팀원 한 명이 갑자기 아프고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통제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밤을 새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몽테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먼저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가? 팀원의 건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음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문제의 발생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팀원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는 것.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윤근 신경증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저렇게 되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주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것이 현명할까요? 현실과 싸우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쓸 것인가?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하지만 종종 이 걱정은 통제로 변합니다. 이 학교에 가야 해, 이 직업을 가져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는 자녀의 삶을 완벽하게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할까요?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몽테뉴는 자신의 교육에 대한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의 머리에 지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직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탄력성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답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입니다. 윤근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면 자녀도 그 두려움을 배웁니다. 만약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면 자녀도 그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만약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요.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 관계는 오래 갈까? 상대방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습니다. 우리는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확실성이 있을까요? 몽테뉴는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글에서 진정한 관계는 계산이나 보장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취약성에 기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모한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확실성 없이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취약해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융근 관계에서 투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상,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투사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환상을 실현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그들 자신일 뿐입니다. 불확실하고 변화하고 복잡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몽테뉴의 우정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와 라베티의 우정은 전설적입니다. 몽테뉴는 그들의 우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친구가 되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단지 그가 그였고 내가 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말에는 얼마나 깊은 수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유도 조건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우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계도 일종의 거래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해.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 물론 이것은 나이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경계도 필요하고 자기 보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통제는 다릅니다. 경계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통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돈과 안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에 집착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안전할까?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 진실은 충분함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몽테뉴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사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것들에 덜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도구로 보도해 목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현대인의 신경증 중 많은 부분이 물질주의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의미, 목적, 연결입니다. 이것들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발견되고 창조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돈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돈으로 확실성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한 저축이 있으면 미래가 확실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관계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는 2020년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으로 준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자주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처럼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완벽한 집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실패와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큰 낙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몽테뉴는 실수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도 타인의 실수에도요. 그는 실수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융은 실패와 좌절이 종종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융은 중년의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재평가하고 재조정하고 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재정적 손실, 자존감의 타격, 주변의 시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프랑스의 종교전쟁 동안 여러 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의 성은 약탈당했고 그의 생명도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들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는 물질적 소유가 얼마나 덧없는지,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하지만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에세이를 만들었고 그 에세이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의 실패와 고통이 그의 가장 큰 선물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확실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희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희망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존재합니다.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보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의 선함과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그는 확실성을 가장하지 않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완벽한 계획이나 절대적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용감해지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융도 비슷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개성화 과정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더 온전해질 때 세상도 더 나아진다고요. 이것은 나이브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에 기반한 희망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성장은 가능합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고 빠르지 않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인내와 자비를 요구합니다. 당신도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세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몽테뉴와 융기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의 여정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지혜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불확실성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자비를, 현존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